화면에 입금 알림이 떴습니다. 입금 48만 3천 원. 월배당 ETF 분배금. 오늘은 11월 8일. 매달 이맘때면 이 문자가 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았고 누구에게 일을 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1억을 올바른 곳에 두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퇴직금 1억 받으셨나요? 아니면 지금 손에 현금 1억이 있으신가요? 그 돈을 어디에 두셨나요? 은행 예금? 맞습니다. 안전하죠.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알게 될 겁니다. 예금은 안전한 게 아니라 조용히 가난해지는 길이라는 걸요. 저는 과거에 3가지 길을 걸어봤습니다. 첫 번째 길, 예금에 묵혀두기. 1년 뒤 숫자는 그대로였지만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줄어들었습니다. 물가가 올랐으니까요. 두 번째 길, 주식 투자. 3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6개월 만에요. 매일 아침 계좌를 열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고문이더군요. 그리고 세 번째 길. 오늘 제가 보여드릴 길입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는 구조. 원금 1억은 그대로 두고 거기서 나오는 분배금만 생활비로 쓰는 방법. 끝까지 들으시면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하나, 1억을 어떻게 나눠 놓을 것인가. 정확한 비율과 숫자. 둘, 월배당 ETF와 커버드콜 ETF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매달 들어오는 월급을 만드는지. 셋, 제가 실제로 굴리고 있는 방법과 함정을 피하는 법.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생존 매뉴얼입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1억으로 월급을 만든다고? 말도 안 돼. 그건 부자들 이야기지. 아닙니다. 제 통장 잔액은 1억 1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매달 45만 원에서 50만 원이 들어옵니다. 세금 떼고요. 크지 않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이 돈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고 원금을 줄이지 않아도 들어오고 죽을 때까지 들어옵니다. 국민연금이 있으신 분은 여기에 더해지는 겁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 더하기 분배금 50만 원, 월 150만 원. 이게 평생 월급입니다. 국민연금이 적으신 분도 걱정 마세요. 오늘 말씀드릴 방법으로 분배금 비중을 더 키우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중간에 나가시면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은행 예금은 원금 보호가 아니라 원금 잠식인가? 2023년 1월 2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퇴직금 1억 4천만 원을 은행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금리 연 2.3%, 세후 1.8% 정도 되더군요.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안전하게 보관하시는 거니까 마음 편하게 두세요. 안전. 그 단어가 좋았어요. 주식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고 원금도 보장되고 이자도 조금씩 붙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봤습니다. 1억 4,252만 원. 이자 252만 원이 붙었더군요. 기분이 좋았어요. 역시 예금이 최고야. 안전하게 불렸잖아. 그런데 그날 저녁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사과 한 봉지. 작년엔 8,900원이었는데 이번엔 1,500원이더군요. 두부 한 모. 작년엔 2,200원이었는데 올해는 2,800원. 계산대 앞에서 영수증을 봤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통장엔 돈이 늘었는데 왜 살 수 있는 건 줄어든 것 같지? 집에 돌아와서 계산해 봤습니다.
재예금 이자 연 1.8% 세후. 작년 물가 상승률 3.6%. 명목으로는 252만 원을 벌었지만 실질로는 약 252만 원을 잃은 겁니다. 1억 4천만 원 곱하기 3.6% 504만 원만큼의 구매력 손실. 예금 이자로 받은 252만 원을 빼면 실제론 252만 원 가난해진 거예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은행 예금은 원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조용히 가난해지는 장치다. 숫자는 그대로지만 그 숫자로 살 수 있는 것들이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10년을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1억을 연 1.8% 예금에 10년 두고 물가가 연 3%씩 오른다고 가정하면 10년 뒤 통장엔 1억 1,950만 원 정도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돈의 실질 가치는 약 8,600만 원 수준. 10년 동안 1,400만 원을 조용히 잃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이죠. 이게 제가 말하는 조용한 가난입니다. 통장 숫자는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론 매년 가난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쩌라고요? 주식하면 손해보잖아요. 부동산은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예금밖에 방법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증명된 방법이요. 노벨상 재단이 120년 동안 써온 그 방법. 제가 노벨상 재단의 비밀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게 우리가 1억으로 평생 월급 받는 핵심 원리거든요. 5분만 더 투자하세요. 이 5분이 여러분의 1억을 지킬 겁니다. 노벨상, 여러분도 아시죠? 매년 물리학, 화학, 문학, 평화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사람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상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13억 원. 매년 여러 부문에 나눠줍니다. 그럼 총 얼마일까요? 대략 60억 원 이상이 매년 나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노벨상은 1901년에 시작됐어요. 지금이 2025년이니까 124년째 주고 있습니다. 124년 동안 매년 수십억씩 주는데 어떻게 돈이 안 떨어질까요? 알프레드 노벨이 남긴 유산이 얼마나 많았길래? 놀라지 마세요. 알프레드 노벨이 1896년 사망할 때 남긴 재산 약 400억. 400억으로 124년 동안 매년 60억씩 주면 진작에 바닥났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노벨재단 자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7천억 원 이상. 400억이 7천억이 됐어요. 124년 동안 매년 돈을 쓰면서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이 비밀을 알게 된 건 2023년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노벨재단 투자 전략이라는 영상을 봤어요. 그 영상에서 한 문장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노벨재단은 원금을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투자 수익만 상금으로 쓴다.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 이거구나. 노벨재단이 한 일은 간단합니다. 첫째, 원금 400억은 주식, 채권, 부동산에 투자한다. 둘째, 그 투자에서 나오는 배당, 이자, 임대료만 상금으로 쓴다. 셋째, 원금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심지어 수익의 일부는 다시 투자해서 원금을 키운다. 이게 전부입니다. 쉽죠? 그런데 이걸 124년 동안 지키니까 400억이 7천억이 된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 노벨이 400억을 예금에만 넣어뒀다면 물가를 이기지 못하고 진작에 바닥났을 겁니다. 50년도 못 갔을 거예요. 만약 상금이 필요할 때마다 원금을 깨서 썼다면 20년 만에 끝났을 겁니다. 노벨재단이 지킨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원금은 나무다. 열매만 따먹고
나무는 절대 베지 마라.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도 노벨처럼 하면 되는 거 아냐? 제 손에 있는 1억. 이것도 작은 노벨 재단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원금 1억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만 생활비로 쓴다. 그럼 1억은 평생 줄지 않고 매달 수익은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좋아요. 원금은 안 건드리고 수익만 쓰겠습니다. 그럼 1억을 어디에 투자해야 매달 수익이 나오나요? 주식은 배당이 1년에 한 번만 나옵니다. 그것도 회사가 잘 될 때만. 채권은 이자가 나오긴 하지만 복잡하고 개인이 사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은 1억으론 시작도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게 월배당 ETF입니다. 노벨 재단처럼 분산 투자를 해주고 매달 분배금을 주는 상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커버드콜 ETF. 이건 월배당 ETF보다 분배금이 더 큽니다. 대신 급등장에서는 수익이 제한되는 구조예요.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 매달 통장에 월급처럼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뭔 소리야? ETF? 커버드콜? 너무 어려운데요? 걱정 마세요. 다음 챕터에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요. 월배당 ETF가 뭔지, 어떻게 매달 돈이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걸 써야 하는지 5분만 더 들으세요. 이게 이해되면 1억으로 월급 만드는 게 정말 쉬워집니다. 2023년 3월 저는 증권사 앱을 켜고 ETF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수백 개가 뜨더군요. KODX 모시기, TIGER 모시기, AC 모시기. 머리가 아팠어요. 도대체 이 중에 뭘 사야 하는 거야? 그때 유튜브에서 본 말이 떠올랐습니다. 월배당 ETF를 검색하세요.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가 나오더군요. 클릭해서 상세 페이지를 봤습니다. 분배금 지급 주기 매월. 최근 12개월 분배율 연 5.8%. 이게 뭔 소린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공부했어요. ETF가 뭔지부터요. ETF는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 개의 주식이나 채권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상품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 세 개 주식을 사려면 각각 돈을 넣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ETF는 이 세 개를 한 묶음으로 만들어서 한 번에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월배당 ETF는 뭘까요? 여러 개의 배당주, 채권, 리츠를 한 바구니에 담아놓고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과 이자를 모아서 매달 나눠주는 상품입니다. 보통 주식은 1년에 한 번 배당을 주잖아요. 근데 월배당 ETF는 안에 여러 종목이 들어있으니까 이달엔 A 회사 배당, 다음 달엔 B 회사 배당, 그 다음 달엔 C 채권이자. 이런 식으로 매달 뭔가 나옵니다. 그걸 모아서 투자자들한테 매달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월배당입니다. 제가 처음 이걸 알았을 때 생각이 이랬어요. 이거 진짜야? 매달 돈을 준다고? 회사 월급처럼? 반신반의하면서 2천만 원을 넣어봤습니다. 상품 이름은 말씀 안 드릴게요. 광고 아니니까요. 그냥 월배당 ETF라고만 부르겠습니다. 2천만 원을 넣고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4월 8일 문자가 왔습니다. 분배금 입금 96,400원.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손이 떨렸어요. 진짜네. 정말 들어왔네. 2천만 원에서 한 달 만에 96,400원. 계산해 보니 월 0.48%, 연으로 치면 약 5.8%.
은행 예금이 연 1.8%인데 이건 5.8%예요. 게다가 매달 들어옵니다. 다음 달에도 왔습니다. 98,200원. 그 다음 달에도 왔습니다. 94,700원. 금액이 조금씩 다르더군요. 왜냐하면 분배금은 고정이 아니라 가변이거든요. 그 달에 ETF 안에 들어있는 주식들이 배당을 얼마나 줬는지, 채권 이자가 얼마나 나왔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꾸준히 나온다는 겁니다. 3개월, 6개월, 1년. 계속 매달 들어왔어요. 그제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거다. 이게 내가 찾던 월급이다. 그럼 여기서 질문하실 수 있어요. 분배금이 매달 나오면 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줄어드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원금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합니다. ETF도 주식처럼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2천만 원을 넣었는데 어떤 날은 2,050만 원이 되기도 하고 어떤 날은 1,950만 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목표로 한 건 원금을 지키는 것이지 원금을 불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분배금을 받으면서 원금이 크게 줄지 않으면 성공인 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2천만 원은 그대로 2천만 원 근처에 있었고 그동안 받은 분배금은 총 115만 원. 연 수익률 약 5.75%, 은행 예금 1.8%의 3배가 넘습니다. 게다가 매달 들어오니까 생활비로 바로 쓸 수 있어요. 예금은 1년 만기까지 묶여 있지만 월배당 ETF는 매달 현금이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노벨 재단이 쓴 방법이에요. 원금은 투자에서 굴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만 쓰는 것.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배금을 더 키우고 싶다면 그때 등장하는 게 커버드콜 ETF입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엔 이해 못했습니다. 커버드콜이 뭔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이해하고 나니까 정말 간단했어요. 그림 하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분만 더 들으세요. 이게 이해되면 여러분의 월급이 50%더 커질 수 있습니다. 커버드콜. 처음 이 단어를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어려운 금융 용어네. 나 같은 사람은 이해 못하겠지. 그런데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그림으로 설명하는 걸 보고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5분 안에 설명드릴게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여러분, 사과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손에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에서 1년에 사과 100개가 열려요. 사과 한 개 가격이 1,000원이면 1년에 1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집 아저씨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사과나무 좋네요. 내가 제안 하나 할게요. 만약 올해 사과 가격이 1,200원 이상 오르면 그때부터는 나한테 1,200원에 팔아주세요. 대신 지금 당장 10,000원을 미리 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사과 가격이 1,200원 이상 안 오르면 당신은 그냥 사과 팔아서 돈 벌고 옆집 아저씨한테 받은 10,000원도 그대로 내 돈입니다. 사과 가격이 1,200원 이상 오르면 아쉽긴 하지만 1,200원에 팔면 되고 어차피 1만 원은 미리 받았으니까 그것도 수익이에요. 이게 커버드콜입니다. 커버드콜 ETF는 이런 겁니다. ETF가 주식을 사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삽니다. 그리고 다른 투자자한테 이렇게 말해요. 삼성전자가 7만 원 이상 오르면 그때 7만 원에 팔게요. 대신 지금 당장 프리미엄 주세요.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이게 추가 수익이에요. 그리고 그 프리미엄을 모아서 투자자들한테 매달 분배금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커버드콜 ETF는 일반 월배당 ETF보다 분배금이 더 큽니다.
보통 월배당 ETF가 연 5에서 6%라면 커버드콜 ETF는 연 8에서 10%까지 나오기도 해요. 장점은 분배금이 크다. 월급이 더 많이 들어온다. 매달 꾸준히 나온다. 단점은 급등장에서 수익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7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폭등하면 일반 주식 투자자는 3만 원을 벌지만 커버드콜 ETF는 7만 원에 팔아버리니까 그 이상은 못 벌어요. 대신 받은 프리미엄은 내 돈이니까 완전히 손해는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그럼 대박은 못 나는 거 아니에요? 왜 이걸 해야 하죠? 맞습니다. 대박은 안 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대박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월급입니다. 저는 60대 중반입니다. 이제 대박 꿈꾸지 않아요. 주식으로 10배 수익?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딱 하나. 매달 50만 원씩 평생 들어오는 것. 그래서 커버드콜이 필요한 겁니다. 커버드콜 ETF는 급등장에서는 아쉽지만 하락장이나 횡보장에서 빛을 발합니다. 주가가 안 오르거나 조금 떨어져도 옵션 프리미엄은 계속 받거든요. 그래서 분배금이 꾸준히 나오는 겁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2023년 6월 저는 커버드콜 ETF에 1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첫 달 분배금 7만 8천 원, 두 번째 달 8만 2천 원, 세 번째 달 7만 5천 원, 월 평균 약 7만 8천 원, 연으로 치면 약 9.4%, 1천만 원으로 매달 8만 원씩 받는 겁니다. 그동안 주가는 어땠냐고요?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어떤 달은 1,050만 원, 어떤 달은 980만 원. 하지만 분배금은 꾸준히 나왔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커버드콜은 전체 자산의 20에서 30% 정도만 넣는다. 왜냐하면 급등장에서 손해보는 게 아깝거든요. 나머지 70에서 80%는 일반 월배당 ETF에 넣어서 안정적으로 굴리고 20에서 30%만 커버드콜로 분배금을 강화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균형입니다. 노벨 재단도 한 곳에 몰빵하지 않았어요. 주식, 채권, 부동산 여러 곳에 분산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월배당 ETF, 커버드콜 ETF, 생활비 버퍼 이 세 가지를 조합하면 매달 월급이 들어오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보여드릴 시간입니다. 다음 챕터에서 제가 실제로 어떻게 1억을 나눴는지, 그리고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제 통장에 1억 1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나눴는지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건 보장 수익이 아닙니다. 상품 추천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실제로 굴리는 방법입니다. 참고용으로만 들으세요. 1단계 생활비 버퍼 2천만 원. 제일 먼저 떼어놓은 돈입니다. 이건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은행 CMA나 예금에 넣어둬요. 왜냐? 급할 때 바로 쓸 돈이 필요하거든요. 병원비, 경조사비, 가전제품 고장, 인생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월 지출이 150만 원이면 최소 6개월치는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해요. 150만 원 곱하기 6개월, 900만 원. 저는 좀 더 여유 있게 2천만 원을 버퍼로 뒀습니다. 이 돈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비상용입니다. 2단계 월배당 코어 ETF 6천만 원. 1억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빼면 9천만 원이 남죠? 이 중에서 6천만 원을 월배당 ETF에 넣었습니다. 목표 분배율 연 6%. 계산해 볼까요? 6천만 원 곱하기 6%, 360만 원.
월로 나누면 360만 원 나누기 12개월 30만 원. 세금 떼면 배당 소득세 15.4%니까 세후 약 25만 4천 원. 매달 약 25만 원이 들어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요. 3단계 커버드콜 ETF 3천만 원. 남은 3천만 원은 커버드콜 ETF에 넣었습니다. 목표 분배율 연 10%. 계산해 볼까요? 3천만 원 곱하기 10%, 300만 원. 월로 나누면 300만 원 나누기 12개월, 25만 원. 세후로는 약 21만 1천 원. 합계월 46만 5천 원. 제 국민연금이 월 100만 원이니까 여기에 더하면 월 146만 5천 원. 이게 제 월급입니다. 회사 없이, 출근 없이 매달 들어오는 돈. 자,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이 숫자는 고정이 아닙니다. 분배금은 매달 조금씩 달라요. 어떤 달은 49만 원이 나오고 어떤 달은 43만 원이 나옵니다. ETF 안에 있는 주식들의 배당이 달라지고 채권 이자가 달라지고 커버드콜 프리미엄이 달라지니까요. 평균적으로 월 46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금은 변동합니다. 어떤 날은 1억 1,200만 원이 되기도 하고 어떤 날은 1억 800만 원이 되기도 해요. 시장이 오르면 오르고 내리면 내립니다. 하지만 제 목표는 원금을 불리는 게 아니에요. 원금 1억 1천만 원을 지키면서 매달 46만 원을 받는 것. 1년이 지났습니다. 원금은 1억 900만 원. 조금 줄었네요. 받은 분배금은 총 550만 원. 2년이 지났습니다. 원금은 1억 1,200만 원. 조금 늘었네요. 받은 분배금은 총 1,100만 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중요한 건 분배금은 꾸준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국민연금이 없는 사람은요? 좋은 질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월 50만 원밖에 안 된다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투자 비중을 늘린다. 생활비 버퍼를 1,500만 원으로 줄이고 투자금을 9,500만 원으로 늘리는 겁니다. 그럼 분배금이 월 46만 원에서 약 5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둘, 커버드콜 비중을 늘린다. 위험하긴 하지만 커버드콜을 40%까지 늘리면 분배금이 더 커집니다. 하지만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균형이 깨지거든요. 차라리 지출을 줄이는 게 낫습니다. 월 100만 원 미만으로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집이 있고 빚이 없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 챕터에서 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용하는지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모르면 1억 순식간에 날릴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어느 날, 제 계좌를 열었습니다. 원금이 1억 500만 원으로 줄어들어 있었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건 정상이다. 시장이 떨어지면 ETF 가격도 떨어집니다.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건 그래도 분배금은 나온다는 겁니다. 그달에도 36만 원이 들어왔어요. 3개월 뒤 원금이 다시 1억 1,200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게 반복됩니다. 원금은 흔들리지만 분배금은 계속 나온다. 이게 월배당 ETF의 특징이에요. 그럼 시장이 폭락하면요? 2023년 10월 중동 전쟁 뉴스가 터졌습니다. 코스피가 3일 연속 폭락했어요. 제 계좌도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왜냐? 첫째, 생활비 버퍼 2천만 원이 있으니까. 당장 급한 돈은 없어요. 6개월은 버틸 수 있습니다. 둘째, 분배금은 계속 나오니까. 폭락해도 배당은 줍니다.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요. 셋째, 원금을 팔 이유가 없으니까. 저는 단기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 월급 받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1개월 뒤 원금이 다시 1억 900만 원으로 회복됐습니다. 그동안 받은 분배금 36만 원, 34만 원. 꾸준히 나왔어요. 이게 심리적 방패입니다. 주식 투자할 때는 폭락하면 잠을 못 잤어요. 매일 계좌 들여다보고 스트레스 받고. 근데 지금은 폭락해도 별로 안 무서워요. 어차피 매달 돈 들어오니까 그냥 기다리면 되거든요. 자, 이제 함정 얘기를 할게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3가지. 첫째, 생활비 버퍼 없이 몰빵. 어떤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1억 1천만 원을 전부 ETF에 넣으면 분배금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위험합니다. 갑자기 병원비 500만 원 나오면 ETF를 팔아야 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시장이 폭락했다면 손해보고 팔게 됩니다. 버퍼는 필수입니다. 최소 6개월 생활비는 현금으로 놔두세요. 둘째, 커버드콜 비중 과다. 커버드콜이 분배금 많다고 해서 전부 넣으면 안 됩니다. 급등장에서 손해봐요. 2024년 상반기 반도체주가 폭등했습니다. 일반 ETF는 30% 올랐는데 커버드콜 ETF는 10%밖에 안 올랐어요. 행사가에 걸려서 수익이 제한됐거든요. 커버드콜은 20에서 30%만. 그 이상은 위험합니다. 셋째, 분배금을 원금으로 착각. 어떤 ETF는 원금을 깎아서 분배금을 줍니다. 진짜 수익이 아니라 내 돈을 돌려받는 거예요. 상품 설명 잘 읽어보세요. ROC, 리턴 오브 캐피탈, 이런 단어 나오면 조심하세요. 진짜 배당인지 원금 반환인지 확인하는 게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환율 변동 조심하세요. 해외 ETF는 달러로 거래됩니다. 환율이 1,300원일 때 샀는데 1,200원으로 떨어지면 분배금은 나오지만 환차손이 발생해요. 저는 그래서 국내 ETF 위주로 합니다. 환율 걱정 없으니까요. 이제 실전입니다. 따라하기 3단계 체크리스트. 1단계 지출 진단. 종이 한 장 꺼내세요. 지난달 뭐에 돈 썼는지 적어보세요. 식비, 관리비, 통신비, 병원비, 교통비, 기타. 다 합치면 얼마인가요? 월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이게 기준선입니다. 여기에 곱하기 6을 하세요. 월 150만 원이면 6개월은 900만 원. 이게 최소 생활비 버퍼입니다. 이 돈은 투자하지 마세요. 예금이나 CMA에 넣어두세요. 2단계 현금 흐름 포트 구성. 남은 돈이 얼마죠? 1억이 있고 버퍼로 2천만 원을 뺐다면 8천만 원 남습니다. 이걸 이렇게 나누세요. 70에서 80% 월배당 코어 ETF 약 6천만 원. 20에서 30% 커버드콜 ETF 약 2천만 원. 비율이 중요합니다. 커버드콜이 많으면 급등장에서 손해, 적으면 분배금이 적어요. 7대3 또는 8대2가 적당합니다. 3단계 노벨식 인출 규칙.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분배금만 생활비로 쓰세요. 원금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분배금이 부족하면 지출을 줄이세요. 원금을 깨면 안 됩니다. 원금은 나무고 분배금은 열매입니다. 나무를 베면 열매가 영원히 안 나와요. 실제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작년에 댓글로 연락 온 분이 있었습니다. 60대 초반 남성. 퇴직금 8,500만 원. 국민연금 월 80만 원. 선생님, 저는 1억도 없는데 이 방법 가능한가요? 제가 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지출을 좀 줄이셔야 해요.
그분이 실행한 방법. 생활비 버퍼 1,200만 원, 월배당 코어 5천만 원, 커버드콜 2,300만 원, 분배금 월 약 32만 원, 국민연금 80만 원 더하기 분배금 32만 원, 월 112만 원. 처음엔 부족하다고 했어요. 이걸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집은 있으세요? 빚은요? 집은 있고 빚은 없습니다. 그럼 가능합니다. 지출을 월 100만 원으로 맞추세요. 6개월 뒤 그분이 다시 댓글 달았어요. 됩니다. 월 95만 원으로 살고 있어요. 남은 돈은 모아서 손주 용돈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심은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화려한 삶, 포기하세요. 외식 줄이고, 옷 덜 사고, 여행 줄이고, 대신 얻는 것 평생 월급. 그럼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ETF 종목은 뭘 사야 하나요? 죄송합니다. 저는 특정 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광고 아니고 법적 책임도 못 지거든요. 대신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증권사 앱 ETF 검색 월배당 검색. 나오는 상품들 중에서 순자산 규모 큰 것 최소 1,000억 이상, 운용기간 긴 것 최소 2년 이상, 분배율 5에서 6% 정도 너무 높으면 의심. 이 세 가지 조건 맞는 걸 고르세요. 커버드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형 커버드콜 개별주 말고 분배율 8에서 10% 수준. 운용사 신뢰도 확인. 하나 더 팁. 처음엔 작게 시작하세요. 1억 있다고 바로 몰빵하지 마세요. 먼저 1,000만 원만 넣어보세요. 3개월 돌려보고 감 잡으세요. 분배금 언제 들어오는지, 얼마나 나오는지, 원금은 어떻게 변하는지. 경험이 쌓이면 그때 늘리세요. 저도 처음엔 2천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돌려보고 괜찮다 싶어서 9천만 원으로 늘렸어요. 조급하면 실패합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다. 퇴직 후 제 통장에는 1억 4천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기쁨보다 막막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이 돈으로 앞으로 30년을 버틸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은행 예금에 묵혀뒀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1년 뒤 깨달았어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금액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요. 답을 찾겠다고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큰 손실을 봤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지키는 일이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다시 구조를 세웠습니다. 월배당 코어 ETF 6천만 원, 커버드콜 ETF 3천만 원, 생활비 버퍼 2천만 원. 그리고 지금 매달 50만 원 가량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을 더하면 저는 매달 150만 원으로 살아갑니다. 많지 않지만 이 돈에는 마음의 평온이 있습니다. 주식처럼 요동치지 않고 예금처럼 조용히 가난해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꾸준히 흘러들어옵니다. 월배당 ETF가 안정적인 뿌리를 내리고 커버드콜 ETF가 그 위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 저는 평온한 노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돈을 불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흐름을 만드는 것이라는 걸요. 예금에 그냥 두면 조용히 가난해집니다. 주식으로 대박을 노리면 빠르게 가난해집니다. 하지만 노벨상 재단처럼 원금은 굴리고 수익만 쓰면 평생 월급이 됩니다. 혹시 지금 당신 손에 1억이 있다면 그건 단지 숫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나무 한 그루입니다. 그 나무를 베지 말고 열매만 따서 쓰세요. 그럼 언젠가 당신의 통장에도 이렇게 찍힐 겁니다.
입금 48만 3천 원. 월배당 ETF 분배금. 그 한 줄이 당신의 월급이 되고 노후의 불안 대신 조용한 평안이 되어줄 겁니다. 노후의 성공은 숫자가 아니라 구조에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노후자금 관련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